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양과 순천에서 어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서울에 근무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부터 부모님 집이 있는 광양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천에 거주하는 70대 노인도 지난 주말 서울을 방문한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와 발열 체크를 도입한 안심 해수욕장의 방역 조치가 그런데 쉽게 뚫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전에 입장 예약을 받고 입장객의 발열을 체크한 뒤 안심 밴드를 제공하는 안심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 운영은 잘 되고 있을까? 도착하자마자 정식 입구가 아닌 펜스를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넘나든 듯 펜스 한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전 예약도,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기자가 펜스를 넘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발열을 체크하지 않고 입장해 손목에 안심밴드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손목을 드러낸 채 물놀이를 하고 파라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지만 발열 체크를 유도하거나 경고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펜스를 다 쳐놨는데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시는 분들이 문제신 거지. 저희가 따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디로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가 다... 탁 트인 해수욕장 특성상 철저한 방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올 휴가철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한 인파만 87만 6천여 명.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수 지역 해수욕장은 휴가철 막바지 성수기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까지 개장할 예정이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더라도 밀폐된 샤워장 이용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결국 2학기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면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학교에서는 1학기처럼 3분의 2 등교가 시행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자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밀집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를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1학기가 연장되는 28일까지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다 2학기가 시작되는 31일부터 전면 등교에 나서기로 했던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3분의 2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식 수업과 실험 실습도 자제하고 학급별 시차 배식에 나서는 등 1학기와 같은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학과 동시에 전원 등교 방침을 내세웠던 전라남도 교육청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3분의 2만 등교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전체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되거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농사노촌 학교에서는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데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의 질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도 교육 현장에서는 병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해외에서 전남으로 입국한 2명도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체코에서 입국한 20대가 KTX를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장흥군 임시격리시설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광군 거주 60대도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 여동생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검사 결과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광양과 순천의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광양 다안면과 진월면, 순천 황전면 등에서 각각 2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이 빠르면 다음 주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비의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내 최장거리를 자랑하던 고흥군 영남면의 해상 짚트랙이 운행 중에 뚝 끊기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 실려 있었던 와이어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1억 원대의 장비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시설 운영은 중단됐는데요. 원인 파악에만 2년이 걸릴 예상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신규 개장한 전남 고흥군 영남면 공중하강체험시설입니다. 지난 15일 이 시설의 5개 와이어 라인 가운데 화물 운송용 라인 1개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송 중이던 탑승 장비 20세트가 바다로 수몰되는 등 1억여 원의 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이번 사고 원인이 와이어 불량 또는 시공 부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결론 짓기까지는 최고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판결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파단이 된 이 와이어를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겼을 때 그 기준은 또 다르겠죠. 고흥군은 일단 관련 시설 전체를 새로 교체하고 안전진단 등 과정까지 다시 거친 뒤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비 회수 라인 포함해가지고 4개 라인까지 전체 교체를 해서 안전검사를 재검사를 받은 후에 그 안전이 확실하다고 재검사를 판단이 되면은 재운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는 이유로 최초 상황 보고 이후 관련 수사를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는 행정과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익스트림 레저 시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좀 방향하고 관광객들 목숨과도 이게 과연 직결되는 일인데 너무 아니라는 사실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단일 세계 해상 최장거리인 1.53km 규모의 고흥 짚트랙은 개장 이후 하루 최고 300~400명의 체험객들이 이용해왔습니다.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국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순천시와 남북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교류에 지자체의 이런 릴레이 협약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하지만 지난 6월 폭파되면서 남북관계는 또다시 급냉각됐습니다. 정치 상황이나 국제관계에 따라 교류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남북교류.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근간이 되는 남북교류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전국 지자체와 릴레이 협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강주 남구, 강원도 고성 등 전국적으로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의 새로운 틀로 남북한 30개 도시의 교류가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간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이런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명이 같은 북한의 평남 순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평남 순천은 교육 경제 도시로 알려져 순천시와 남북교류의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루트로 알려진 북한의 문덕습지 연구 협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남 순천과 전남 순천은 도시의 규모나 또 철도 교통 요충지 그리고 교육의 도시,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모든 점에서 흡사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릴레이 협약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도시의 시민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과 평남 순천 시민들이 만나는 시민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주도 또는 자치단체 주도를 하게 되면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남북교류 협약. 평화의 길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앞으로 현실화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상공인단체가 노사 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사는 임금 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플랜트 노조와 사측은 지난 5월부터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양제철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적용되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고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안내한 데 이어 어제 열린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서도 일반고 전환 추진이 백지화됐다고 공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일반고 전환 재추진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 이미지 제고와 신입생 홍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이 평등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어 지난 17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된 뒤 표류하고 있다며 현재 공감대와 필요성이 큰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장했습니다.